자, 오늘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약 3년 정도 짧지만 내가 겪은 대기업 직장서를 풀어보려고 해. 순순히 내가 겪은 경험이고 대기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단 한두 개라도 정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2편에는 당시에 재밌었던 썰들을 올려줄게. 자, 그럼 일단 나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다녔었고, 그때 이야기를 좀 시작할게. 우선 입사 과정은 난 우연치 않게 내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특별 전형이란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 운이 좋았지, 뭐. 일단 면접부터 확실히 다르더라. 다들 정장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건 기본이고, 뭐 노트북 들고 와서 준비하고, 서류 뭐 뽑아온 거 읽고, 나는 면접이라는 게 알바 말고는 아예 처음이라 아무 준비도 없이 갔었어. 그래서 나만 뻘쭘하게 핸드폰으로 매출이 몇 조니, 얼마씩 상승됐니, 뭐 경영진은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거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5명씩 들어가서 뭐 간단한 자기소개, 입사 동기, 무슨 분야에서 일을 잘할 것 같은지 그런 뻔한 거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1차 합격 여부 기다리라면서 2차 면접까지 한 2시간? 2차 면접까지 휴게실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 그리고 바로 2차 면접으로 들어가더라고. 2차 면접은 면접 보기 딱 1시간 전에 나온 그 회사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뽑아주더라? 그걸 보고 30분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1차 합격자 한 명씩 나와서 합격자와 면접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보라는 거야. 완전 당황했지 나는. 세부적으로 뭘 또 물어보려나 싶었는데 내가 주가 돼갖고 그 기사에 대한 걸 분석하고 내 의견을 발표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 당황했지. 대충 내용은 회사의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난 솔직히 이 회사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지 그냥 제품이 비싼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완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이대로 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거라고 완전히 깠어 그냥. 그리고 면접 보니까 5만 원 주더라? 개꿀? 뭐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갔어. 그 다음으로 이제 OJT 인턴 과정인데 면접 보고 3일 뒤였나? 합격 문자랑 전화가 오더라고. 난 너무 쉽게 얻은 기회라 아무 기대도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합격 통보를 받고 기쁨? 이런 것도 느끼지 못했었어. 솔직히. 당장에 다음 주부터 OJT 연수원으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또 거기서 시험 봐서 최종 인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3차 시험이 또 있구나 하면서 짜증이 순간 확 나는 거야. 물론 한 달 동안 돈은 200만 원인가? 17년 당시 어쨌든 최저임금보다는 높았어. 연수원 가니까 매일 회사에 대해 교육받고 전산사용법 이런 거 배우고 공장 실습 다니고 회사 구경 가고 주 단위로 시험도 보고 그냥 뭔지도 모르겠는 내용들 진짜 속성으로 교육시키더라고. 난 말했듯이 특별 전형으로 온 거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아니? 학교에서 수업조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완전 깡통이었지. 그래서 결과는 한 달째 종합평가에서 진짜 어이없게 합격점이 70점이었거든? 근데 내가 71점으로 겨우 붙었어. 입소생이 한 100명 정도였는데 대략 한 80명 정도 합격했었어. 그 다음에 뭐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지. 처음 면접 때부터 네가? 이런 식이었다가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난 늘 내가 공부를 안 해도 항상 반에서 5등? 못해도 10등 안에는 들었었거든. 아무튼 이렇게 운이 좋게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돼. 성적순으로 뭐 부서 발령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대학순으로 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처음 발령받은 곳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었는데 진짜 난 2020년? 이때까지는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 뭘 해도 되는 팔자라고 해야 되나? 그 인턴 발령받은 직무마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6개월 안에 달성해야 되고 난 진짜 재수가 좋았던 건지 내가 관리하던 대리점들이 그냥 뭐 내가 가서 인사밖에 안 했는데 매출이 막 터져. 그냥 막 터져. 그래서 1개월 발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고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정식 사원으로 전환이 됐어. 막 뭐 갑자기 회사에서 라이징 스타가 돼가지고 사내일보에도 나오고 다음 달 원래 회의 때 방송도 타고 진짜 쪽팔렸는데 대신에 뭐 분기 우수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500만 원 받고 금융치료 받아서 괜찮았어. 다음으로 정사원 시절 이렇게 정식 사원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맨 처음 배정받은 직무에서 6개월 채우니까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고. 막 신설된 부서였고 건설사들이랑 협업해서 하는 뭐 그런 직무였는데 여기서 진짜 멘탈이 많이 나갔었지. 돈도 막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지방 출장에 심지어 지방에서 한 달 넘게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고 별짓 다 했지. 근데 뭐 와, 건설 현장은 너무 위험하긴 하더라. 2, 3일 간격으로 막 어디 찢어지고 부러지고 손가락 잘리고 뭐 그런 거 다 봤어. 심지어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직접 3명이나 봤고 진짜 안쓰러웠던 게 막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타일 작업을 하시는데 타일을 자르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막 아빠는 막 엄청 울고 있고 진짜 보는데 너무 슬펐었어. 그리고 뭐 1층에 보면 필로티 주차장 있잖아. 거기서 접이식 사다리 올려놓고 올라가서 그냥 막 전등 설치하다가 거기서 미끄러졌는데 목이 사다리에 이게 부딪히면서 목이 뒤로 넘어가서 즉사하는 것도 보고 아 그리고 아시바라고 하지 그 건물들 세울 때 옆에 세워두는 임시 가설물 거기서 떨어져서 현장에서 뭐 바로 가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공사장에 도둑놈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 우리 회사 제품도 몇 개 동에 쓸 걸 모아놨는데 누가 훔쳐가갖고 막 몇천만 원이 어치가 도둑 맞은 거야. 그래서 재무팀에 끌려가서 소명하고 어쩌고 끝까지 범인은 못 잡고 내가 봤을 때는 현장 소장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뭐 현장 소장들 보면 아직도 무슨 뭐 대놓고 뭐 안 주냐면서 뇌물을 요구하는 소장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이때 생각하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얼떨결에 라이징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늘 부담이 많았지. 근무 시간? 그런 거 없어. 건설 현장 출근하는 시간에 똑같이 출근하고 4, 5시에 현장 퇴근하면 난 그때 가서 모텔에서 노트북으로 막 사무 업무하고 진짜 하루에 1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 이때 일하느라 식욕 자체가 없어가지고 몸무게가 55kg에서 45kg까지 빠졌었던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건 진짜 배려심, 이해심 많은 팀장님 만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늘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셨었어. 그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전국 건설 현장에서 1년 정도 구르다가 드디어 사원에서 계장으로 진급을 했어. 근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서 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인사과에 부서 이동 요청을 했어. 물론 성과도 나쁘지 않았어. 저 회사는 분기별로 S부터 F 등급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B 플러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사에서 앉아서 일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제품 관련 CS랑 품질 관리 직무를 맡게 됐어. 어쨌든 뭐 앉아서 하는 일이긴 했는데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들은 거의 협력사들, 즉 하청업체에서 택가리에서 나온 제품들이 많아. 근데 그 제품들에서 불량률을 줄이고 업체 새로 선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내 일이었어. 그리고 추가로 AS 기사님들이 처리 못하는 그 극대노하신 고객님들 처리하는 것도 내 일이었고. 이때가 진짜 그 전보다 몸은 편해졌어도 멘탈 스트레스는 진짜 최고치였던 것 같아. 꼴랑 20대인 내가 뭐 물론 팀장님이 시켜서 하는 거긴 한데 매주마다 일부러 아침 7시에 하청업체 사장님들 나이 막 50, 60 넘게 드신 분들 모아놓고 어디 대놓고 앞에서 어디 업체는 불량률이 어떻니 저쩌니 하면서 저번에 공장 갔을 때 외국인이 검수하니까 품질이 이 모양이니 하면서 막 비교질하고 갈구고 이러면 어디로 물량 더 빼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놓고 뭐 갑질하는 그런 거였지.
이때 생각하면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퇴사 결정. 그러다가 이제 2020년 겨울이었지? 이때 내가 주말에 놀러 가다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갖고 교통사고가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크게 나게 됐어. 기절하고 깨어보니까 병원이었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지. 뼈도 부러지고 지금 플레이트도 삼입했는데 지금까지 막 플레이트 제거 안 했는데 어깨가 속옷 입고 있을 때마다 끈에 걸려서 너무 아프다. 진작에 뺄 걸 너무 후회 중이야. 아무튼 이렇게 한 달을 병원에서 입원해 있게 됐는데 진짜 대기업이 좋긴 좋더라. 휴일날 내가 놀러 가다 사고 난 건데 진단서 하나 제출하니까 병가 처리에 급여도 50% 지급해주고 그거보다 사실 가장 놀랐던 게 코로나가 한창 극성인 때였잖아. 내가 입원했다니까 어떻게 알고 내가 아까 말한 그 협력업체들 있잖아. 그분들 한 분 한 분 안 빠지고 다 병문안 와주시는 거야. 이제 와서 뭐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없었어. 내가 말한 뭐 빈손은 과일, 음료, 홍삼 이런 건 기본이고 거기다 위로금이라면서 봉투를 주시고 가시는 거야. 진짜 금액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은 됐던 것 같아. 물론 진짜 나쁜 거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에서 뒤로 횡령 안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가끔 억대로 해먹어서 들통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병원에서 한 달 쉬고 복직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편타가 오더라고. 또다시 하루에 전화 200통씩 받고 또 통보 온 개인 성과지표 PP 보니까 머리 아프고 그때 당시 이제 3년 차였는데 입사 동기들 현황 보니까 80명에서 20명 남았더라고.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 근무 시간은 기본에 항상 말도 안 되는 개인 성과 PP를 주니까 그거에 맨날 치이고 무슨 뭐 그때는 복장 규정도 있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부분 동기들은 경쟁사나 아니면 협력업체 쪽으로 이직을 했더라고. 음, 물론 그때 당시에 연봉은 한 6, 7천? 그 정도는 됐었어. 어디 가서 20대에 이 돈 받을 자신도 없긴 한데,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었고, 이제 뭐 돈도 쌓였고, 좀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퇴사하라고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 같아. 여기까지가 1편. 내 대기업 재직 썰이었고, 2편으로는 당시에 재밌었던 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줄게. 기대해주고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감사합니다.